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물화된 몸, 공선옥의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배옥주, 머리말,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물화된 몸과 아도르노, 가리봉 연가에 나타난 결혼 이주 여성의 물화된 몸, 맺은말. 한국은 수적으로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110만 명을 넘는 이주 외국인들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재 추세를 볼 때 2050년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9.2%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동화를 강요하거나 사회 통합에만 관심을 가지는 등 껍데기뿐인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빈국 출신 여성들이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빈곤층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이주 여성의 유형은 노동을 위해 이주하거나 성산업으로 이주하거나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는 등 다양하다. 이주 여성 스스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 이주도 증가했지만 여성 이주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 유형은 성과 노동이 결합되어 유입되는 형태다. 그것은 이주 여성들이 소수자나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으로 오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경제와 신분 상승을 꿈꾼다. 그러나 농촌과 저소득층 남성들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할 때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내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신분 상승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 문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이주자 스스로가 아니라 한국 작가들에 의해서 이주 및 문제가 소설화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이들의 문제를 형성해온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볼 때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약자나 소수자로 떠올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국 소설문학은 2000년 이후 다문화적 상상력을 보여주었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졌다. 이후 다문화적 상상력을 보여줬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졌다. 다문화 소설은 박범신의 나마스테,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 김중미의 거대한 뿌리, 강형숙의 리나, 황석영의 바리떼기 등의 장편소설과 동일 테마의 단편이 수록된 김재영의 코끼리, 공선욱의 연작소설 유랑가족, 정도상의 연작소설 찔레꽃, 정인의 그 여자가 사는 곳 등이 잇따라 출간되었다. 다문화 소설 속에는 국적, 인종, 성차별 등 다중인 차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삶이 들어있다. 가리봉 연가가 수록된 공소력의 연작소설 유랑가족은 실천문학을 통해 2002년 봄부터 2003년 봄까지 연재되었던 총 5편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장인물들을 취재하는 사진작가 하는 이 5편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준다. 공선옥의 소설은 가난을 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특히 공선옥의 연작소설 유랑가족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얽힌 다문화 양상의 천착한 가난을 다루고 있다. 그중 가리봉 연가는 다문화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을 불편할 만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송명희는 다문화 소설 속에 재현된 결혼 이주 여성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즉 지역 불평등 구조의 피해자인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일권과 폭력적인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한 언급과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요구한다. 서혜진은 유랭가족의 가난한 사람들의 유랑과 가족의 해체에서 최소한의 것도 지켜지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본주의적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뇌를 분석한다. 또 김동용은 황폐한 삶의 끝은 어디인가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 역사의 한 귀퉁이에 웅크린 초라한 인물들이 우리 시대의 초상임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성실은 해체되는 가족 사사와 유랑민의 삶에서 유랑가족에 등장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혹독한 순환사에 대해 말한다. 또한 1950년대 양공주와 1960에서 1970년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여성 노동자처럼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의해 정착하지 못한 채 가난 때문에 당하는 순환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타자화된 공간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운명적 주체다. 이주 여성들은 뚜렷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고 언어 장벽까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몸은 가장 큰 가치의 교환 자본이다. 육체는 정신적인 것으로 다 환원되지 않는 몸이라고 할 때 정신의 진정한 속성은 문화에 대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리봉 연가의 중심 인물인 명화와 해랑, 승혜 등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몸이 교환 가치로 확인되어 물화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또한 본고는 자본주의가 영화
영혼을 물어안다는 아도르노의 이론에 초점을 두고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피폐한 삶을 여실히 드러내는 가리봉 연가를 중심 텍스트로 정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진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물화된 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물화된 몸과 아도르노 몸에 관한 담론은 일상적 차원에서 또는 학문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젠더의 문제와 권력관계의 경우 모든 몸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기에 몸에 관한 담론의 수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민감하게 증폭된다. 몸 담론이 활발해진 90년대부터 몸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은 질서를 깨고 해방감을 연출했으며 근대가 억압한 상징으로서 비판을 제기하게 된다. 타락한 사물과 오염된 인간의 몸에 관한 문학적 탐구는 여성성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상상력과 일탈의 장소가 되는 몸에 관한 성찰은 상품으로서의 몸 혹은 물질적 쾌락의 상징으로서의 몸 이상의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도르노의 물화된 몸에 대한 비판적 사유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성적 가치로서의 몸 개념에 담긴 의의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은 사회적 산물이며 생물학적 실체다. 또한 몸은 주체의 흔적을 멸해주는 가장 중요한 인식의 지평이며 인간의 가치를 담보하는 최후의 은신처로 등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거대한 힘이다. 아도르노는 육체가 물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상적인 것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오락성과 상업성에 치중하여 대중문화 현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자본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문화산업 현상에서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거대 권력이 되는 셈이다. 아도르노는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육체적인 몸을 부정한다. 몸은 여러 현상을 받아들이는 본바탕이 되는 진료의 덩어리이며 환원되지 않는 감각의 쾌락의 덩어리, 즉 비동일적인 메타포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몸마저도 물질적 향락의 소재로 간주하거나 교환가치로 환원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몸이 몰아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난이나 가출 등의 극한 상황이다. 소비하는 대중은 화폐를 매개로 문화상품과 교류한다. 단 그 상품은 규격품일 때 비로소 유통질서에 편입될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규격품처럼 유통질서에 편입되어 현재의 삶을 영위하거나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신의 육체를 교환가치로 활용한다. 자본주의 현대인들은 교환가치에 압도된 몸으로 노동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현대는 교환가치가 구석구석까지 파고듦으로써 각자의 고유성이 훼손되고 인간의 사물화가 끝모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닿아 있다. 아도르노는 상품으로서의 몸 혹은 쾌락의 상징으로서의 비인간화에 저항한다. 또는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결박된 몸의 해방이 몸에 대한 편향된 입장들에 대한 비판적 사유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문화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몸은 미래의 어떤 곳에 정해진 몸일 수 없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분류에서 벗어난 몸은 비판적 사유과정에 의해서 변용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성, 계급, 인종의 주계에 교차되는 몸의 복잡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제계로 이주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존재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소시민족의 문화적 토양을 무시하고 현지인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현지 문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타자의 전통으로 회귀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교환사회의 본질이다. 아도르노는 사용가치를 배제한 교환가치를 위해 전개되는 급진적인 사물화 개념을 반대한다. 몸은 물리적 특성으로만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도르노의 논의는 물화된 몸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물화된 몸의 변직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지적해준다. 몸 담론들은 표면적으로 물화된 몸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진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성상품화는 몸을 상품화하려는 물화된 몸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가리봉 연가에 나타난 이주 여성들의 물화된 몸. 공손한 문학은 가난이 동행한다. 가난은 여성 문제를 다룰 때도 생태주의를 강조할 때도 함께한다. 현대인은 가난이 죄가 되고 부끄럽고 불편하며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하지만 가난은 오늘날 대량화한 부만큼이나 보편화되었다. 그래서인지 가난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난이 문제가 될 뿐이 심리적 자폐증만 전염병처럼 돌고 있는 것이다. 공손에게 다문화 소설은 다양한 이주민과의 공존에 대한 배타성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특히 연자소설 유랑가족은 유랑이 던지는 메시지를 풀어나가거나 자본주의적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뇌를 분석한다. 유랑이라는 낱말 자체는 현실과 고통의 냄새가 잘 배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유랑가족에서 작가는 유랑의 참맛을 보여주고 있다. 유랑가족은 겨울의 정치, 다리봉 연가, 그들의 웃음소리, 남쪽 바다 푸른 나라, 먼 바다 등 5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유랑가족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전국을 불황하고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가족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공손에게 들려주는 5편의 현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잔혹 사인 셈이다. 특히 5편의 이야기 중 겨울의 정치와 가리봉 연가는 한국 다문화 가족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리봉 연가 개별 작품 연구는 송명희의 다문화 소설 속에 재현된 결혼 이주여서 공손에게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가 유일하다. 가리봉 연가는 서로서로 이야기가 겹쳐져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된다. 등장인물들은 돈을 노린 괴한의 칼에 찔러 죽는 조선족 장명화의 비참한 최후를 계기로 한데 모인다. 가리봉 연가는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국경을 넘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삶이 잘 드러난다.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산에서 바다로, 농어촌에서 도시로, 고향에서 타향으로 기약 없이 돌아다닌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한의 시선과 발걸음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다. 사진작가 한은 모자이크 구성의 유랑 가족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내적인 관련성을 가지게 만드는 인물이다. 상호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이 커다란 형상을 이루는 각 부분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손한 소설 속의 여성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빈곤한 여성들이다. 그녀들은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약자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여성 인물 중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국제의 결혼. 이주 여성은 가난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빈곤 탈출을 위해 스스로 국제결혼을 자청하는데 그들의 가장 큰 이주 목표가 경제적 부의 획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는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주변에서 주변으로의 이동이 되어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꿈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리봉 연가에 등장하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농촌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묘사된다.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마누라가 가출을 해버리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조선족 장명하는 가리봉 연가에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한편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명화는 중국의 변방의 흑룡강 해림에서 전라도 농촌으로 다시 겨울에 서울의 가리봉도로 옮겨 다닌다. 결국 이런 이동 형상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의 몸부림이다. 배사장은 농촌에 살고 있는 명화를 가리봉동으로 가출하게 한 후 방세 보증금을 빼서 달아나 버렸다. 장명화는 배사장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몸 하나 안주할 곳 없는 가리봉동에서 여인숙을 전전하는 신세가 된다. 명화는 몸뚱아리뿐인 빈 껍데기로 노래방 도우미가 되어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노래방 도우미는 유사 성산업이다. 노래방 도우미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성적 매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명화는 노래방 도우미가 되지만 빈곤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작품 배경이 된 가리봉동은 중국 조선족 이주자들의 밀집 지역이다. 1964년 구로공단이 생기면서 형성된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산업사회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생산 현장이었고 1970년대는 노동운동의 상징적 장소였지만 이제는 농촌으로 이주해온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 모여드는 곳이다. 주변성과 활력이 공존하는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모여 사는 이질적인 공간, 내부의 주변성이 야기한 모순을 외부의 조선족에게 전가하는 공간이 되었다. 조선족 집단 거주지인 가리봉동은 이주 여성의 몸을 물화시키기 쉬운 변질된 장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현재 가리봉동은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 구로구는 가리봉동을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의 배후지역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자신들이 앉아할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야 하는 처지다.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삶의 근거지로부터 유랑하며 끊임없이 서로의 관계에 대한 확인으로 기량을 반복한다. 이상적인 세계는 기량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기대어 순한 마음으로 조응하는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서 명화는 전라도 남편 기성에게서 벗어나 가출한다. 하지만 명화는 원초적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자본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마련하지 못한다. 명화는 잠잘 방앗간 없는 가리봉동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전락하여 궁핍하게 살아간다. 나는 한국에 와 서울도 한번 못 가보고 마나 시골살이 재미 하나도 없다. 언니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같은 여자로 태어나 누구는 뽀얀하게 멋쟁이로 살다 죽고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을 시커멓게 살다 죽으라고. 언니 내가 여기 한국에 올 땐 그래도 큰 꿈이 있었다오. 그런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냔 말이오. 가리봉 영화에서 조선족 여자 장명화는 누구처럼 뽀얀하게 멋쟁이로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출을 한다. 명화는 서용자를 꼬드겨서 배사장을 따라 가리봉동으로 가출하지만 배사장에게 배신당하고 한국에 올 때 품었던 코리안 드림을 이루지 못해 안타까워한다. 서영자도 명화와 마찬가지로 카센터의 훈이라는 남자를 만나 임신까지 했지만 배신당한다.
결국 장명화와 서영자는 가난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황폐해진다. 장영화와 서영자는 배신당한 후로 무력감에 지배된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의 가치는 자신의 몸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쓸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몸을 감각적 쾌락의 덩어리로 환원되지 않는 비동일적인 메타포로 보고 유물론의 몸의 이해를 비판한다. 아도르노의 몸이 몸의 이해에 관한 비판과 부정의 가정 속에 놓여 있다면 조선족 명화나 서용재의 몸은 아도르노의 몸의 이해에 관한 부정의 한 중심에 서 있다.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지금 남편이 아니 옛날 남편 생각이 난다. 지금 남편인 전라도 총구석 산의 김기석의 얼굴은 안 떠올라도 흑룡강 해림에 두고 온 전남편 영철이가 생각나는 것이다. 그 영철이와의 사이에 낳았던 아기 생각도 난다. 제 딸 향미는 지금 영철이 채각시하고 잘 살고 있을까? 그 여자가 향미한테 못되게 굴지는 않을까? 향미는 얼마나 컸을까? 향미 새엄마 되는 여자는 남편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간 사이에 명한 남편 용철이와 일을 저질러버린 터였다. 사실 전라도 남자 기석이한테 정이 붙지 않았던 것도 두고 온 딸 향미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용철이 어차피 이혼을 한 사이여서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딸 향미만은 밤이고 낮이고 눈에 밟혀 명화가 새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간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었다. 홍룡강 해림의 남편 용철이나 딸 향미는 명화가 누워있을 때면 떠오르는 기억이다. 그들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뿐 아니라 모순적인 계기를 지향하는 변진법적 사유가치니 회상을 통해 순간적인 정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회상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연관성과 함께 물화에 직면하고 그 물화를 해체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연지배에서 가장 물화된 대상이자 타자화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모더니티의 극복은 그녀들의 물화와 지배 대상의 현실에 대한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상의 주체인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과거 자기 소외의 현실을 망각하지 않고 직면하여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그와 동시에 그 현실이 오늘날의 맥락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저항하고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녀들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서사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의미를 현재에 되살리는 대항 기억으로서의 회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회상은 이성에 의해 조종되었던 것과 억제되었던 것들에 대한 흔적 찾기, 즉 주체 속에서 살아있는 요구들, 신체의 무질서한 충동들에 대한 흔적 찾기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객체의 우위를 깨닫고 타자와의 어이러짐 속에서 고유한 역사적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석의 아내 명화는 흑룡강에서 전라도의 농촌촌과 기석에게 시집을 왔다. 명화는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했는데 그것이 탄로날까봐 늘 불안하다. 전라도에는 명화가 정부치고 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시어머니는 땅 한마디 없이 가난한 주제에 애를 낳으라고 돌볶는다. 거기에다 생활력도 없는 남편과 부모 없는 조카까지 명화를 괴롭힌다. 장명하는 가나를 탈출하는데 실패하고 서울로 도망쳐 가리봉동 노래방에서 일한다. 명화는 남성과 평등한 주체로서의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선택한 가정에서 도피하고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피한 것이다. 명화는 자신의 유랑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 한국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에서 가족 해체의 원인을 찾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파괴, 주체성의 혼란, 윤리와 도덕성의 상실은 돈을 벌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재해석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의 양상을 살펴보면 농촌으로 시집온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적 자본주의와 한국적 가부장제의 피해자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족 명화는 자본주의에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몸과 노동력을 표류시킨다. 장명화는 스스로 선택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제물이 되어 희생되는 여성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힘겨운 삶이 모두 돈 때문임을 체득하고 오직 돈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돈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국제결혼 여성들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주 여성에게 타일 영토의 경험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억압되었던 욕망을 새롭게 짜는 해방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다중적 정체성은 국경을 넘는 순간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그저 한국인이 기뻐하는 노동 현장이나 농촌에 투입되는 기계일 뿐이다. 물화 현상은 몸을 둘러싸고 가장 극명한 형태로 전개된다고 아도르노는 말한다. 몸은 주체의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육체는 유럽의 역사를 통해 육체에서 본능과 욕정이 제기된 육체다. 이런 사실은 육체가
악으로 정신은 최고선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을 함축한다. 명하더러 한국 국적 얻으려고 순진한 한국 남자 꼬셔서 위장 결혼을 했던 게로구나 라고 말하며 명하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들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라면서 승희는 저 자신이 요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다. 승희야 어차피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을 테지만 교포라는 남자는 승희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지가 명하는 좀 아리송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을 인종에 따라 서열화, 위계화함으로써 자국민과 구별짓고자 하는 담론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조선족 여성들은 자본주의 단맛을 보아 한국에 들어와 국적만 취득하면 달아난다거나 태국 여성들은 말이 안 통하니 도망을 못 간다거나 베트남 여성이 가장 순종적이라는 식의 담론이다. 여기에서 주로 담론화되는 여성들은 동아시아나 중국에서 몇 겹으로 타자화된 존재들이다. 이들은 열등한 동양 제3세계인들이며 남성에 비해 열등한 여성들이며 동아시아 내에서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열악한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위치는 성과 계급, 국가가 위계 질서에 따라 구축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다. 몸이라는 대상의 불화는 대상화 활동 자체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현상이다. 불화 산업에 의해 조장되는 몸은 행동감이 없는 덩어리이며 철저하게 물화된다. 몸에 대한 관심은 교환 가치의 환원에 대한 관심이며 철저하게 메커니즘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생각이다. 물화에 의해 노출된 몸은 언제든 다른 몸에 의해 대거 가능한 몸, 대체 가능한 몸, 다시 말해 특정 단위 화폐로 환원 가능한 몸이며 따라서 그것은 이미 고유성을 상실한 몸이다. 그러나 명화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저귀하고 결혼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바람을 피운 남편 용철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한시바삐 고향을 떠나고 싶었고 무엇보다 간암에 걸린 오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어디로도 가서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인데 그때 마치 한국으로 올 기회가 생겼던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난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동생이나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땅이나 집을 사기 위해 기꺼이 노동력의 원천이다. 재생산의 원천이 자신의 몸을 헌납한다. 이런 현상은 1960년에서 1970년대 마찬가지 이유로 독일이나 미국 등 제1세계로 건너갔던 한국의 누이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불러일으킨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인에게 향수와 우월감의 양가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타자화된 존재들인 것이다. 다문화 소설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그려진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은 무엇인지 제대로 형상화되었는지를 따지는 일은 중요하다. 다문화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이주 여성이란 성차별화된 존재가 국경을 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본의 흐름에 자발적으로든 타율적으로든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 타 인종과의 결혼 등 육체적 정서적 결합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도르노는 의존관계로서의 사랑을 결혼죄대의 분석을 통한 설명한다. 결혼은 안기관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결혼은 경제적 이해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한쪽의 이해 당사자를 굴복시키는 종속적 의존관계를 성립하게 된다. 종속적 의존관계는 남성의 경제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유희 제공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그들에게 부권사회는 안락함을 향유하기 위한 온둔처가 된다. 사랑의 원리는 남성사회의 구조변화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사랑의 원리는 남성사회가 지향되고 양성평등적 질서에서 여성 해방을 전제로 실현되는 행복이다. 더군다나 기석에게 처년하고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탄로가 날까봐 노상 불안한 데다가 땅 한마디기 없이 가난한 주제에 애를 낳으라고 들볶는 시어머니에 부모 없는 조카까지 딸린 생활 능력도 없는 남편의 그곳 전라도에는 명화가 정부치고 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가거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한 농촌의 나이 많은 총각에게 신부로 팔려가거나 성노동자가 된다. 명화는 전라도 남자 기석과 결혼 후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매개로 살아간다. 육체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는 지배 권력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문명의 성과들은 이로부터 얻어진 산물이라고 본다. 아도르노는 몸을 일차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쾌락의 실현과 떼어놓을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몸은 사회의 지배에서 벗어나 비동일적인 것을 함축한다고 인식한다. 지배 권력의 유지와 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은 이제껏 결합되어 왔다. 여성을 타자화하는 것은 가부장적 문화 속의 남성만이 아니다. 여성 주변의 여성이 이에 가담한다.
여성들은 일반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여성 문화의 참여자로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 명화의 시어머니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에 속한다. 명화의 시어머니는 여성이면서도 불권 사회에 편승하여 또 다른 여성을 타자화하고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도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 사람들 돈밖에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중국 사람들 다 내쫓으려 하지만 한번 중국 떠난 사람 다시는 중국에 안 갑니다. 돈 없는 고향에 왜 갑니까? 용자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조선족 아주머니들의 이 말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 하에서 돈을 이주의 원인이자 이주를 영속화시키는 결과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국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이주와 혼성의 문화가 일상화된 사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고향이 있으나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돈을 쫓아 달려갈 것이다. 여성들에게 국제결혼 이주를 부추기는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 명화 외에도 해량과 승계 등 비슷한 처지의 조선족 여성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삶의 이력들을 펼쳐 보인다. 가난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명화의 말은 여성들뿐 아니라 명화와 남편 기서 중국 땅에서의 용철 명화와 함께 밤도방을 친 용자의 남편 단골에게도 해당된다. 가리봉 연가를 제외한 유랑 가족에 실린 다른 단편들도 농촌이나 변두리 아파트촌을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절실한 가난을 다루고 있다. 공소록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처지를 색다른 것으로 다루거나 오리엔탈리즘적인 우월한 시각으로 다루지 않는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유랑은 국경을 넘었다는 의미보다는 한국 사회의 변방에 자리한 유랑 가족들의 내력 중 하나다. 아도르노는 몸의 사물화를 비판한다. 그는 갈망의 대상으로 보는 몸을 비판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몸은 다문화와 인종 간 피해 섞임을 경험하고 시찰하며 유동적으로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든다. 이들의 몸은 오랫동안 순혈주의와 북의 혈통주의를 고수해왔던 한국 사회에 혼혈을 이식시킨 공포스러운 몸이면서 동시에 이국적인 성적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유혹적인 몸이다. 하지만 대개 이들의 몸은 인종, 국가, 계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열등하다. 이들은 주변은 노동자로 한국 사회에서도 주변적인 지역과 계층에 처한 남성들의 아내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몸은 한국 사회와 남성들의 위기의식을 메워주는 비체화된 몸으로 의미화된다. 이주 여성들은 몸이라는 물질적인 통로를 거치면서 순환을 겪게 되고 정체성의 위기를 맞는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다국적 정체성의 담지자이자 노동하는 주체이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소설에 현장 깊숙이 진입했다. 앞으로 이주 여성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각도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처지와 욕망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주라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정체성의 혼란이나 역사에 대한 성찰 등의 글쓰기의 실천적 맥락과 관련하여 더 적극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본의 위력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조선족 결혼,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냉혹하다는 데 있다. 국가 밖으로 추방되고 배제된 타자들은 단순히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수용소 난민들을 통해 벌거벗은 타자의 삶이 된다. 또한 그들은 유목민의 모습으로 이방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우리의 몸에서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소거시키고자 하는 것과 육체적인 것을 실체화하고자 하는 것 모두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난한 자들의 가족은 가난 때문에 해체되고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주변부로 밀려난다. 다문화 가정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본의 폭력성 앞에 무기력하게 당한다. 결국 성산품화되는 몸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랑하는 것이다. 결혼할 때는 신랑이 명화 부모들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해주자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런 말 언제 했냐고 하고 일도 하지 않고 명함을 실컷 부려먹는다는 것이다. 이게 신모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오. 신모는 돈도 벌지만 나는 순전히 종이다 종. 심리학자 주장한 문화병용의 단계를 살펴보면 동화, 별거, 통합, 소외, 다문화주의 과정을 볼 수 있다. 동화는 소수의 이민자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전통 문화를 뒤로하고 새로운 문화를 동경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민 문화에 맞춰가자 하는 단계이다. 별거는 기대했던 새로운 문화에 실망하여 부정적인 점수를 주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던 기존의 전통 문화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을 말한다. 통합은 별거 단계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문화와 자신이 갖고 있는 고국의 전통 문화를 합리적으로 인식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소외는 이민자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주류 문화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소수민족 집단에게 강하게 인정받기를 원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이다. 또한 소외는 본인이 한 문화 속에 강하게 소속되고 싶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긴장감이다.
명화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집을 나간다. 조선족 명화를 보면 문화 변형의 단계에서 별과 소외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여성이 결혼을 통해 정착하려고 할 때 그들이 가진 문화적, 경제적, 언어적, 법적 취약성은 이주 여성을 열등하게 보이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보수적인 성 역할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주 여성의 취약점은 극대화될 수 있다. 또 문화 변형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가려는 이주 여성의 심리적 긴장감이 남성 배우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가난을 피하고 싶은 욕구, 직업을 갖고 경제력을 갖추고 싶은 욕구를 가진 여성들과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국경을 넘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삶에서 돈은 공통적 최고가치 실현이다. 하지만 현실은 최고가치 실현의 욕구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직접 돈을 벌어 부자를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집을 나가지만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지 못한다. 명화는 중국에 남편과 아이가 있지만 숨기고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해온 인물이다. 명화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유는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탬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화는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자잘하고 돈을 쫓아 이루어진 기적과의 관계를 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명화는 가난 때문에 한국의 가족도 해체되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경제적 무능에서 가족의 해체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명화가 가리봉동 조선족 노래방에서 간접적인 성산품 도우미를 살아간다는 것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되기 전의 삶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그보다 후퇴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이주 여성들이 공적 사적 영역에서 이중 삼중으로 당하는 열악한 처지를 보며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자에 대한 연민이 이주 여성들의 욕망이라든가 복합적인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제2의 성이 되는 모든 여성들이 전 지구적인 자매 이미지를 폐기하고 기호적 물적 조건들이 복잡성에 대한 인식을 선호할 필요가 있다. 여성적 윤리가 성범주만 특화시키는 제1세계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여성들의 처지를 소재의 차원에서 재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을 자매의 연대라는 민명화의 연민의 대상으로만 그려서도 안 될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체제에 적응하는 정도나 욕망이 다른 만큼 차이를 중증적으로 읽어내고 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 와 승혜는 아기를 낳은 여성으로서는 아니해야 할 술, 담배까지 하게 되었다. 담배 연기를 명화에게 훅 내뿜는 승혜에게 명화는 건성으로 남아 위로의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확립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전선에 뛰어들어 다문화 사회의 시민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서로 같은 입장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여성들이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에 의해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순환을 겪게 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난하게 태어난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랑한다. 명화는 돈 때문에 위장 결혼을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명화와 승혜는 한국에 들어와 술과 담배를 세월로 보내며 몸을 상품화하거나 힘겹게 살아간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선의 선택을 하고 모험을 감행하지만 더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다. 승려와 명화는 불화된 대상이자 타자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 명화가 자기 소외의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며 저항하지 않는 한 자신의 처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고로 당한 여자는 분명히 그 여자였다. 가리봉 영가 아니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야라는 슬픈 노래를 불렀던 여자. 형 어젯밤 죽은 여자가 우리 들어간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던 허승이라는 여자였던 게 맞아요? 왜 가리봉 영가라고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라고 불렀던 그 여자 말이에요. 형 아이 참 전화가 왜 이래. 누군가 그 여자를 찌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유랑 가족은 가난에 찌든 심각한 일상에 젖어 사는 다양한 인물들 속에 동화되어가는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품이다. 21세기 한국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은 지방과 농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거기서 등장한 가난한 사람들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가정의 발생은 전통적인 농촌 소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주민 혼혈인들은 어느 공동체에도 온전히 소속하지 못하는 경계의 삶을 산다. 이들은 죽음 후에도 타인에게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고 역사 뒤에 숨은 이방인이 된다. 특히 가리봉 연가에서 가난의 형상은 한층 확연해진 모습으로 다가온다.
명화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허승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면으로 덮어쓴 채 살아간다. 장명화는 노래방에 라는 닫힌 공간에서 노래를 팔고 더불어 상품화된 몸을 판다. 명화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쫓게 되고 결국 돈 때문에 죽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공선에게 유랑 가족에서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물화되는 몸을 아도르노의 이론에 의해 분석해 보았다. 본거에서 분석한 주요 개념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물화된 몸에 대한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난에 허덕이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결국은 성산업 여성으로 전락한다. 아도르노는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육체적인 몸을 부정한다. 아도르노의 비판적 사유는 상품이나 물질적 쾌락에 몸에 관한 성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난 때문에 성산업으로 뛰어드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물화된 몸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몸이 물화되는 이유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상업주의와 무책임한 태도, 경제적 동기를 실현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 남편의 무능으로 인한 생활상의 갈등,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억압, 가출이 위해 불안정한 삶 등이다. 하지만 작가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실패 원인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장명하나 서영자 그리고 기석과 단골까지 그들 모두는 신자유적 지구화인 지구 불평등의 구조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빈곤의 계층 문제는 절박하다. 결국 작가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제는 남성의 지배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선욱은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의식을 가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공선욱의 가리봉 연가에서는 남성 중심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거대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에 대한 긴장을 잘 그려내고 있다. 한국 다문화 소설은 현실 세계의 다양성 내지 혼종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인종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무의식을 깊이 탐사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다국적 정체성의 담지자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런 만큼 다문화 소설도 환멸과 전략의 서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처지와 욕망을 다룰 필요가 있다. 최근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평하게 누려야 할 제도적 권리와 인간적 존중이 필요하다. 그녀들에게 국가 없음의 문제는 성, 인종, 계급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어 온 타자의 문제를 불러온다. 글로벌 자본의 위력은 삶을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가리봉 연가에 등장하는 명화, 승혜, 해랑, 중국 조선족 식당 아주머니 등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랑과 이주의 삶을 최하하며 문제의식의 중심에 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상화 및 물화되었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며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면 자기 소외의 역사를 거스르는 흔적 찾기와 여성주의 주체성의 모색이 가능하다. 명화를 비롯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고통의 경험과 타자와의 어우러짐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해독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 장명화에게 타자의 삶에 대한 인식을 공동의 몫으로 사유하는 정치적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억압을 주도했던 가부장적 주체를 해체하려면 심화된 타자로 배제되었던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왜곡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소외로부터 벗어나 물화된 몸을 회복할 수 있다. 가리봉 연가에 등장하는 명화처럼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타지화된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소수자의 물화되고 기만된 몸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